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있는 철학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편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어둡고 암울한 주제를 얘기하게 되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주제라 무거운 마음을 추스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주사파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제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통일,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주사파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이들 주사파가 염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사파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사파는 이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주체 사상이 뭔가 엄청나고 거창한 사상인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상이 아닌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내세운 방침 내지는 북한 주민 통치술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면 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사상이라고 여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주사파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없고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주장하는 북한 주민 통치술만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단한 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암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각계각층에서 권력도 많이 잡고 있는 김일성주의자들 내지는 종북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주사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권력까지 국가기관과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주사파가 원하는 대로 적화통일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에 충성하는 북한 노동당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먼저 북한 해방 이후 공산당,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북한 노동당이 공산당이 김일성이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왜 가난한가 편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한 대량 학살 사건들 20세기의 제노사이드 편에서 보셨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인간개조, 혁명 완수, 노동자 유토피아 등등의 명목을 내세워 중산층 이상을 모두 죽입니다. 여기 북한이 분리해 놓은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분홍, 지주,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인, 입북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간 복무자, 체포 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자본가 등 21개 부류의 사람들을 적대계층, 복잡군중으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해 중노동에 종사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유해, 있을 유, 해로울 해 또는 해칠 해, 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노동, 무거울 중, 일할 노, 움직일 동, 그러니까 힘을 많이 들여야 하는 노동, 감내하기 힘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유해 중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식성 폐기물,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곳,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곳, 광산 채굴 작업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서 자기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는 노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중노동에 종사시킨다는 얘기는 공산당이 여기에 분리해 놓은 적대계층, 복잡 군중을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배급하면서 노예로 부려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장한 공산주의 목표는 말만 인간 해방이지 적대계층을 노예로 부려먹자고 하는 노예제였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런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공산당의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공산제가 아니라 노예제가 맞죠.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본주의 폐해
이런 걸 운운하면서 지적질을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적대계층 복잡군중은 학교 입학도 진학도 봉쇄당한다네요. 한마디로 지식인이 되는 걸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못 배우게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탄압까지 한다고 적혀 있네요. 탄압이라. 그러니까 뭘 하든 못 살게 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주사파가 꿈에 그리는 나라가 인권이 망가진 나라라는 거네요. 여기 적대계층 복잡군중도 또다시 제재, 감시, 포섭 대상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놨군요. 여기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되면 강제 이주, 격리 수용되네요. 어디로 강제 이주될지는 뻔하죠.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아주 척박하고 혹독한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면 동태를 항시 감시한다고 하고요. 세상에. 24시간을 감시당하면 이건 그냥 사람을 피말려 죽이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북한 정말 참으로 교묘하고 아주 간악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네요. 그리고 여기 포섭 대상으로 분류되면 집중적 교양을 받게 된다고 적혀있네요. 집중적 교양. 말이 좋아 교양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주의 사상을 강제로 세뇌시켰다는 얘기가 되죠. 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고 김일성이 창안했다고 하는 주체사상 그거를 교육시키겠군요. 자기들이 만든 세뇌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주입시키겠군요. 이 표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된 주민 성분 조사 사업인데요. 이 당시에 북한 정권이 어떤 사람들을 적대계층 복잡군중으로 다시 재분류를 해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남자 가족,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쪽으로 가면 가족 전부가 유해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예가 되는 거군요. 적기간 복무자, 간첩 관계자 가족,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그러니까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비판하면 적대계층이 되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단자 가족. 무슨 이유에서건 공산당이 처단하고 남은 가족도 유해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예가 되고요. 정치범도 죽이고 체포 투옥자 가족, 출소자도 죽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 분홍, 지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운 이런 국가들은 부자들은 싹 다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친일, 친미주의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노예를 만들어서 부려먹는군요. 세상에. 그리고 출당자? 당에서 퇴출된 사람들도 바로 노예 계급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주사파가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더 지독한 기준으로 처형시키고 적대 복잡 계층에 넣겠죠. 그리고 유해 중노동을 시키면 노예처럼 부려먹겠네요.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통일이 되면 남한 2천만 명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는 노동자의 적,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입니다. 제일 먼저 사형,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조건 사형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로 낙인 찍힌 자본가, 지주,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10%인 500만 명 정도가 무조건 처형당하게 되네요. 다음은 뿌띠 부르주아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급 이상 관료, 그리고 군 간부, 교수, 교사 이런 분들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60여만 명이죠.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자영업으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약 2,200만 명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치킨집, 횟집, 식당, 고깃집, 카페, 자동차 정비소, 세탁소, 문구점 이런 각종 자영업자하고 그 가족 모두가 처형되거나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군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니, 노예로 살아야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기독교 신자는 21%, 약 1,050만 명이고요. 천주교 신자는 7%, 약 3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22%, 약 1,100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2천만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거나 공산당의 노예가 될까요? 유치원 교사, 학자, 작가, 출판사 사장, 출판 편집자, 언론사 사장, 언론사 기자, 각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행정직 간부들, 과장급 이상 대기업 간부들도 죽이겠죠. 중소기업 간부들도 죽일 거고요. 금융권 관계자 다 죽일 거고요. 주식 매매 관계자 죽일 거고요. 부동산 업자,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그리고 임대업자, 그리고 대학생들, 대졸자, 석박사, 고급 지식이나 고급 기술 가진 사람 모두 채용시키잖아요. 공산당은요. 그리고 정당인, 그러니까 정치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다 죽일 거고요. 정치에 몸 담았던 당원,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 다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파적인 발언을 했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좌파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는데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남한 주사파하고 정의당 부류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처형되고 그나마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해되거나 노예가 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동방명주에서 지식 해설자, 지혜 전달자, 은진미륵으로 돌아온 유은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